지금 보니까 뭐 공수처의 입장은 단호하군요. 우리 김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최대한 설득을 해보는데 대통령과 협상을 해보는데 안 되면 오늘 중에 무조건 체포하겠다. 공수처는 이거 같아요.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는 건 협상해보고 안 되면 이 말이 좋아 협상이지 계속 이제 관철을 해보고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공수처가 판단될 때에는 늦지 않게 오늘 안에 대통령을 강제로 이제 체포해서 오겠다라는 입장이 공수처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호처가 1차, 2차 저지선 또 3차 저지선에 있어서도 강하게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거의 그렇군요.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40명의 수사관과 함께 공수처가 지금 이제 무리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현역 의원들이 안에 계시고 또 대통령 4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입장의 변화가 있어서 공수처가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대한의 그 변호인들이나 대통령의 말씀을 인내력을 가지고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수순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좋아서 공수처가 설득하는 거지 그냥 뭐 저 물리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입장의 손해나 협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일정 정도 말하자면 이것도 빌드업의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고 있는 과정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쯤 되면 이제 배가 고파지고 이제 지칠 때쯤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아이 그래 가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조금 오늘 중으로 기다리고 어차피 영장은 21일까지 발부를 했기 때문에 네. 6일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마 공수처나 경찰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 2박 3일 정도 장기적으로 경호처 요원들하고 줄다리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뭐 큰 저항 없이 뚫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양해해 주실 때까지 조금 오늘 뭐 몇 시간 정도는 기다려준 그런 태세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뭐 포토라인에 기다리고 있는 사진 기자들만 조금 추위에 더 떨어야 되지 않나. 지금 뉴스 속보입니다. 자,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오늘 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제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면 곧바로 대통령이 이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자진 출석을 하겠다. 공수처에 라고 입장이 결정됐다라고 밝혔어요. 자,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오늘 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다.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자진 출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의 의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대통령이 그러면 물리적 충돌이 생기서 심각한 불생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은 막자. 시민도 다칠 수 있다.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고요. 공수처와 경찰 먼저 빠져라. 그럼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하겠다. 오늘 안에 공수처에 도착한다. 자, 그리고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 관저에서 출발하기 전에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 직접 육성으로 입장도 밝힌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자,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과천 공수처 안에서는 현장 상황을 잘 몰라요. 모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 뭐 공수처에서는 뭐 최종 협의가 되기 전까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자, 지금 대통령과의 어떤 공수처 검사 간의 어떤 최종 협상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관철된 걸로 좀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석동현 변호사하고 변호인들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같아 보입니다. 네네. 변호인들도 동시에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아마 이제 우선은 대통령께서 과천 공수처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출발하기 전에 지금 아마 내부에서 그런 국민께 드리는 말씀 같은 네네. 그런 짧은 무슨 문장들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냐. 지금 아까, 보면 네. 저 변호인 얘기대로 네. 공수처와 경찰 병력이 철수한 이후에 네.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경호처 차량을 탑승하고 공수처에 간다는 건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자진 출석의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 뭐 공수처가 서울구치소 등의 대통령을 영장에 근거해서 이 구금하는 상황도 좀 대통령은 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가도 말하자면 체포적 형태를 띌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뭐 협의된 내용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협의 그게 위반 아닙니까? 과연 저걸 협의라고 볼 수 있을지 지금 이것도 네. 윤 변호인들의 입장이거든요. 예. 이게 협의했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하신 부분이에요. 아, 일방적 그렇군요. 입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수처가 이걸 받아들였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조금 더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예. 그런 입장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공수처의 입장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체포를 알지만 뭐 불법인지 알지만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쨌든 체포된다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양측 모두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오전 중에 도착할 것 같다는 얘기로 보면 이제 아마 지금 9시, 10시인데 아마 11시쯤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호처가 가서 공수처 주변도 점검하고 나서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11시쯤 출발하셔서 12시 이전에 공수처에 도착하는 방식, 그다음에 가기 전에 일정 정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공수처의 뜻이 포함된 의견인지는 네네. 다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막 저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공수처가 요 결단 입장을 받아들였는지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만약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입장대로 공수처와 경찰 병력이 관저에서 완전히 지금 철수를 하고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스스로 경호 차량에 의해서 스스로 출석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가 자진 출석은 아니었다. 체포영장 집행이었고 그냥 관저에서 하도 안 오길래 혼자 오시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면서 체포를 해버린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합의된 내용이 위반된 거 아니냐 라면 또 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중요해 보이지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모든 그 주도권이 공수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가면서 공수처에서 체포당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체포 안 되더라도 공수처는 체포할 거다. 그렇죠. 공수처에 가가지고 공수처 사무실에서 그 조사 받고 있다가 아예 대통령님 이제부터는 체포영장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경호처 직원들 몇 명 있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네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계속 관제에서 대처할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그러시죠 했다가 에이 나중에 공수처에서 체포하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신병을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그 인수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 모습을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 말씀대로 빨리 공수처와 경찰은 이제 다 철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뭐 11시가 됐든 몇 시가 됐든 이제 출발해가지고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주 의원님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기한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공수처가 만약에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 건물 안에서 자 영장에 의거해 체포합니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건 가능한 거예요? 것으로 영장 기한이 보입니다. 남아 있으니까. 네네. 어허. 그러면 그럴 상황도 가능하겠군요. 근데 아마 아까 그 페이스북 글 보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게 대통령의 이제 의사가 그런 것을 읽히고요. 공수처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확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른 의견 사이에 좀 그를 줄이려는 좀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만약에 그 오전 중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오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도착까지 하려면 이동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조만간 대통령이 나서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생방송으로 그 모습까지 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관저 안에 뭐 차량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아까부터 시동을 걸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날씨도 춥고 경호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경호처 차량은 항상 시동을 켜둔 상태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호의 원칙이라서 관내에서 앞서서 일단 1차적인 경찰 병력들은 일부 병력들은 좀 빠져나온 상태인데 아직도 상당수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통령 입장은 자 경찰 병력 빼라. 가더라도 내 발로 걸어가겠다라는 입장이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공수처가 관저에서 꼭 체포해야겠냐. 정혁진 변호사 이렇게 항의했거든요. 꼭 관저에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냐. 그래야 되냐. 그렇게 보여주기를 해야 되냐. 라는 비판적인 입장 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장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이 일단 공수처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체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박수현 의원님 예.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지금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입장은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공수처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개인적 생각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은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까지 그것도 2번이나 그것도 각기 다른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짜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3차 저지선에서 경호관들이 끝까지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유혈충들이 날 것을 염려해서 결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또 지금 알려지는 바의 뉴스들에 의하면 3차 저지선에도 경호관들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경호관들이 이 불법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경호관들이 대개 지금 대기 관저에서 대기동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리가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 같았던 철옹상 같았던 이 경호처마저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사직서를 낸 것은 백기 들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을 텐데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다는 경호관들이 3차 저지선에도 거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미 공수처가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주도권, 이미 공수처가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공수처가 예,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말씀하시겠다는데 끝까지 그래도 그런 정도 예우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끝까지 듣는 척 들어주는 예우의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 나오는 거 보면 경찰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영장 집행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체포영장을 3개를 가지고 갔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하면 저도 김성훈 경호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은 분명히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체포영장 집행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자진 출두하겠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 이야기로는 오늘중, 빠르면 오전 중에 네. 공수처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뭐하러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를 위한 체포에 더 관심이 있다. 지금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이죠. 같이 있었던 경호처장하고 본부장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선에서 지금 공수처의 이런 저는 태도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오히려 수사의 유연성을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를 좀 열어두고 자진 출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포토라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 조국 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장관 취임한 이후에 포토라인을 그에 관한 그런 법무부 규칙을 개정을 해서 못 세우게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지금 저 공수처가 좀 포토라인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좀 공수처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일. 그래서 모두가 다 전례가 없는 일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관저 앞에 외부에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수처와 대통령 간의 어떤 대화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저 안에서 공수처 검사가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조율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율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뭐 40명 플러스 수백 명의 경찰을 밖에 세워두고 관저 안에서 대통령과 면담 중이라서 이 공수처에서는 뭐 자신감은 있겠죠. 여차하면 뒤에 뭐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오전 중에 대통령이 제발로 걸어가서 조사받겠다라는 입장을 역설적이게도 공수처가 안 된다. 우리가 체포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공수처 자진 출석을 좀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이게 영장 집행이라는 어떤 법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전례 없는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공수처의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의 어떤 가치의 충돌 상황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영장은 체포영장이지 구속영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의 목적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왜 데리고 옵니까? 그 수사해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나오게끔 해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나 잡혀가나 어쨌든 그 수사 받는 그 자리에 오게끔 하기만 되면 그러면 체포의 목적은 달성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왜 저런 방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저런 일이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면은 정기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자진 출석할 수 있게 공수처가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정치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할 때 그럴 때 그 뭐 체포영장 가지고 그 간다고 하더라도 당사 같은 데 이렇게 쭉 있을 때 지지자들이 막고 있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처럼 체포영장을 뭐 2번, 3번 받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아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불구속 기소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예였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공수처 들어가면 체포영장 집행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정기춘 변호사님 뭐 같은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공수처가 저 관저 현장 체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뭐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누구한테요? 그 국민들한테요. 국민들한테요?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수처는 자꾸 의심받을 행동을 이렇게 계속하는 것인가? 공수처는요, 말 그대로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그러한 기관 아닙니까? 공수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독립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저런 그 행동들을 자꾸 해가지고 스스로의 권위를 그 깎아먹을까?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수처장 지난번 국회 가서 많이 혼나고 왔잖아요. 네네. 총 맞고 와라, 뭐 관 짜서 들어가라. 근데 혹시 뭐 또 혼날까봐 그러진 않겠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박수현 의원님도 계시지만 야당에서조차 지금 공수처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의식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까요? 박수현 의원님. 예. 오늘 이제 계속 공수처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반박을 안 하고 그냥 많이 들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서 윤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윤 대통령이 처벌받지 못할까를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요. 우선 첫째,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능하다 소리를 들을 만큼 이렇게 요 정도로 만들어졌는가. 공수처의 필요성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회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탄생은 검찰이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필요 아니겠어요? 잘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전주 의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렇게 단독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지만 엊그제 제가 나경원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서로 여야 간에 그렇다고 협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소위 개문발차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불안전하고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 보면 또 보완해 가자.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시작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다 소리를 듣고 경험이 없는 이러한 실적을 또 못 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가지고 진짜 좀 그동안에 구겼던 체면을 좀 세워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습니다.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왜 내란 혐의를 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비판받을 일 있으면 비판받으면 될 일이에요. 또 너네 이렇게 했으니까 없어져야 돼라고 해서 폐지의 요구가 국민 속에 있다면 폐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수처를 비판하고 공수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의 대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주식 하나도 없지만 오늘 아까도 제가 환율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 오늘 오전에 우리의 주식은 뛰었을 것이고 환율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한번 김영주 의원님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래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 현재의 사태가 안타깝고 정말 국민께 죄송하지만 기왕에 벌어진 일이라면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에 보여주는 길이다. 그리고 국민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공주 장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시민이 장날에도 사람이 없어요. 시장 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2일 날 계엄 비상계엄 하루 전날 가셨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저를 믿어주세요 하고 시장 살리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날 비상계엄 하셨잖아요. 이렇게 민생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아프고 힘듭니다. 모든 국민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른 어떤 논쟁적인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변호인이 결정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적 절차와 형식적인 절차 또한 결과에 못지않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일이고 오늘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소연 의원 포함해서 아까 앞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법 판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를 향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을 수사하면 되지라는 것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닌 이야기다라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가장 논란이 없이 하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이첩 받아서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요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공수처는 손을 떼라라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그 배경을 저희가 따진 이유도 어쨌든 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야당이 좀 뭔가 공수처에 대한 어떤 배려 등을 많이 해온 기관이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 공수처가 여러 수사와 관련해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니 이런 중요한 전례 없는 일을 처리할 때는 적법한 기관이 하라라는 것이 또 국민 절반의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체포는 진행 중이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 집행 여부만 남아 있어요. 이제 공수처의 정당성에 구멍을 만든 것은 사실은 민주당과 야당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만드는 법 기관에 있어서 일정 정도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어떻게 보냐 하면 오히려 법원 행정처에서 구멍이 있지만 즉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내란죄 부분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게도 기회는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말하자면 실질적인 어떤 그 영장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통령 측도 아까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인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 또 대통령 측도 변호인 승인계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정당성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될 이유가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어떻게 볼 거냐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를 체포하러 간 사람이 당신들 다 물러가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집행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물러가라 그러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변호인 측의 오만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좀 그 경호 인력은 말하자면 경찰 인력을 빼고 법원 공수처가 양 앞과 뒤에 여유 있게 좀 서고 경호처가 모시고 가는 그런 정도의 합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최대한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가시는 모습은 보여주되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집행관 관을 다시 공수처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갈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 아닌가. 그렇다면 최소한 뒤에서라도 공수처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뭐 공수처 검사가 아예 공수처 돌아가라는 건 아니었고 관저 안에서만 병력을 철수하고 관저 외부 철문 밖에 있다가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 뭐 공수처가 같이 따라가도 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도 이제 공수처에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기류가. 하지만 김영주 의원님, 박수 의원님 얘기했듯이 법적인 어떤 절차와 그 안에서도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융통성과 어떤 지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예를 현재 들어서- 상황이 좀 예. 고착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이제 뭐 석동현 변호사 그 SNS 이제 보면 자진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저 앞에 또 많은 시민들도 네. 있고 또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체포 형식이라면 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해서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서서 관저 앞에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렇게 뭔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례 없는 이 또 수사기관에 출두를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 오늘 또 나오게 됐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도 대통령이 또 국민들 앞에서 공수처에 출석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어떤 관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 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도 좀 공수처는 뭐 돌이켜 보면은 사실 뭐 이성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찰 중앙지검장 수사할 때도 이 황제 수사를 했다, 조사를 했다. 공수 차량을 아예 보냈어요. 공수처 차량을 타고 이성윤 검사장이 공수처에 와서 조사를 받아서 황제 조사를 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의 입장에서 보면 전례가 없는 이런 예우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면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오늘 출두를 한다고는 하는데 또 계속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서로 좀 유연한 좀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